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다며 학교에 교회 체험학습을 신청했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이 탄 차가 어제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윤아 양의 가족은 실종되지 한 달 만에 바닷속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1차 부검이 있었죠. 소견은 4인 불명, 그러니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 못했어요. 사실 이제 원래 부검이라고 하는 게 두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유관 확인을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발견됐는지가 추락했는 시점을 유추했을 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이게 여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있어도 부패가 심했을 건데 이제 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직접 그 윤아 양 가족들의 어떤 모습을 보지는 못해서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육안으로는 사인이 불명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검이도 이야기를 했지만 익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1차 소견이라면 2차는 이제 정밀 이제 부검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사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언론에서 많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살아있는 상황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는 폐에 플랑크톤의 징후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다른 상황이었으면 그 증상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부검이라는 게 세 가지를 밝히는 건데 누구냐라는 건 이미 지문 감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 네. 언제 죽었느냐에 대한 어떤 그 사망의 시각을 이제 찾는 거고 마지막에 사망의 원인을 찾는 건데 한 달 정도 걸릴 겁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특히 이제 약물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좀 이렇게 상세하게 살핀다고 하는 거니까요. 좀 우리가 두고 보면 이제 정확한 사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 달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사인을 그럼 한 달 후쯤 알 수 있게 최대한 빨리 국가수에서는 노력을 하겠지만 빠른 것보다는 정확한 사인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점의 의혹 없는 상황에서 부검을 통해서 사인이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조양의 부모가 실종 전에 인터넷에 직접 검색을 했던 기록들을 보면 극단적 선택의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방파제에서 사고로 추락을 했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냥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시 한 7분, 8분경에 이렇게 송도강으로 싹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고 방파제에게 부딪혀서 바다로 들어갔다면 차의 외관에 부딪힌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너무 죄송스럽지만 제가 직접 차를 봤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언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외관상 어떤 충격했던 모습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모습이 보여서 사실 그게 충격을 했다 할지라도 의도적으로 그냥 밀고 들어갔는 건지 아니면 부딪혀서 했는지는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 분석하는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도 함께 정밀 검사를 하니까 또 그 부분도 규명이 될 것을 믿고 있어야 되겠고요. 차량이 발견됐을 때 기억, 그러니까 변속기가 파킹, 주차 상태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도 이제 CCTV가 있다면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데 차가 이렇게 방파제를 치고 넘어갔으면 가속 페달이 분명히 밟혔을 거예요. 그래야지 튀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조금 혼선을 빚었던 게 그 5월 30일, 31일이 만조기가 저녁 한 11시부터 12시 사이가 물이 굉장히 깊은 시점이었고 저희들이 마지막 그 아버지의 휴대폰에 생활 반응이 없어졌던 4시 17분, 새벽 4시 17분은 그게 썰물 때예요. 간조 시기였기 때문에 저도 제일 처음에 추론하기에 그러면 이게 썰물 때는 1m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차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당시는 만조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바다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썰물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꽤나 깊은 곳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사실 그냥 만약에 시동 없이 피파킹 상태에서 누가 외력으로 밀었다면 바로 직접 밑에 이렇게 톡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충분히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확인이 될 건데 한 3가지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죠. 이건 상상하는 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들어가면서 부딪혀서
차가 뒤에서 피로 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얼마나만큼 조수간만이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 뭐 돌아가신 분의 몸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움직여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뭐 차량의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EKG라 그러면 차량의 전자장치를 좀 확인하면 그 상태가 왜 피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뭐 바깥에서 외력에서 갖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잘못된 선택, 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단어도 좀 싫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좀 이런 어떤 부딪힘이나 그다음에 추락하고 난 다음에 움직임 때문에 피라는 쪽으로 갔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은 할 수밖에 네. 없는 거죠. 방금 이 블랙박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찰이 뭐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확보를 했다고 해요. 한 달가량 물속에 있던 블랙박스라서 이게 복원이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블랙박스가 지워지는 게 더 문제예요. 물론 포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은 블랙박스가 보통 이제 시청자 여러분 사고 나시면 블랙박스 용량 적은 분들은 블랙박스 빼놓으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다음 게 계속 녹음되면 앞에 있는 녹음 장치가 없어지는 건데 지금은 이제 추락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 메모리 안에 영상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블랙박스가 그걸로 통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지 메모리 카드가 지워지는 시스템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당연히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대한민국 포렌식의 기술이 백업 데이터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극단적 선택이 아닐 가능성을 먼저 여쭤봤던 이유는 만약 극단적 선택이라면 이제 특히 아이에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조양의 부모가 인터넷에서 수면제, 완도 물대, 뭐 방파제 추락 충격 이런 검색어들을 검색을 했고 또 가상화폐인 루나도 여러 차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최근 루나의 가격이 또 급격하게 떨어졌잖아요. 사실 뭐 이럴 건 나올 때마다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 상황인데 지금 검색했는 게 그냥 일반적인 검색은 아닌 거는 분명해요. 이건 분명하고 또 여러 가지의 정황상 지금 있는 그 상황과 그 검색이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부모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경찰이 좀 정확히 밝혀야 되는데 가상자산도 지금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가상자산을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가상자산에 돈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은행뱅크를 통해서 가상자산으로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행뱅크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그 돈이 어떠한 가상화폐에서 흔히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 대여섯 개 되는 그 가상화폐의 거래소에서는 거래 기록이 남아져 있을 거예요. 다만 그것이 영장 없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두 가지를 꼭 저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 삶의 많은 부분을 전체를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된다. 그건 뭐 개인의 투자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그럴 수 있고 지금 나와 있는 가상화폐를 보면 전부 다 굉장히 이렇게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걸 설명 들으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루나가 내려가면 그 스테이블 코인인 그 코나로 그걸 통해서 테라나, 돈을 사게 네. 테라를 통해서 사고 파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손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게 사실상 제로 상태로 수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되고 국가도 적어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불법이 있으면 들여다보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니길 바라지만 만약 극단적 선택이 맞다면 그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 건지 또 이 차량도 리스, 중고 리스 차량이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뭐 경제 상황은 저희들이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한 1억인데 앞으로 얼마만큼 채무가 더 있었는지는 좀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뭐 저는 뭐 아이를 위해서 중고차를 사는 거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진정으로 좀 고민해야 되는 거 특히 형사정책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절대로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순간적인 유동성 위기가 오는 거는 개인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사회의 구조의 책임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채무는 갚아야 하고 여기에 도덕적 해이는 절대로 부정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개인 파산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 파산이라는 게 돈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돈을 갚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개인 파산 제도도 있고 혹시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아버지, 부모의 빚이 아들, 그러니까 자녀에게 대물림이 안 돼요. 한정승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의 빚으로 부모의 빚은 부모의 빚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그 아이에게 물려주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한마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비속살인죄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형량을 올려서 이런 범죄를 막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아이가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 사회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진짜 서름받지 않고 자랄 수 있다는 그 사회적 안전망이 그 부모들에게 믿음을 줄 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의 생명을 거두는 이런 행동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그리고 촘촘하게 사회 안전망을 좀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위원님의 호소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